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자랄 영감입니다. 제가 원래 좀 싱거운 사람이어서 고향집에 가면 90 노모가 계시는데 형제들에게 야 아들아 그 소금 단지 가지고 와라, 그 싱거운 놈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사실 좀 간이 좀 안 맞는 인간이죠.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퇴임을 한 후에 한자랄 노인이 된 것은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국어사전에 65%에서 70%쯤 되는 그 한자어를 너무 모르시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광고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제발 구독 꼭, 예. 그리고 좋아요 꼭 좀 자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직 목표가 한자 한자를 교육이 아니라 널리 알리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한자와 조금 가까워지는데 뭔가 조금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자랄에서 말이죠, 최근에 사람 이름을 가지고 한자 풀이를 좀 했습니다. 본인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해서 정말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 공인이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이 빤스까지 다 벗고 온몸을 다 보여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인이라 할 수 없죠. 공인이라는 게 공인. 예. 저는 꼭 이것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혹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뭐 자기 속옷까지 다 벗고 온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공인들 이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받지 않아도 생략해도 큰 하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저명인 유명인들의 그 이름자를 좀 활용해서 한자 알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충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까지 제가 뭐 사실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제가 모두 11명의 이름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를 한번 밝혀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한자를 여기에서만 이 약간의 어떤 의미가 있을 뿐, 이 다른 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제발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가운데 꼴찌는 김여정입니다. 예. 누구시 아시죠? 북한에서 뭐 힘을 쓰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이인자라고 하는 김여정을 설명했는데 302명이었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그 다음이 문재인입니다. 예, 두 번째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 11명 중에서 313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조, 이산, 예, 정조대왕 이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을 했는데 이분이 344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정은경, 예, 아시죠? 워낙 유명한 정은경, 414명이고요. 그 다음에 김어준 씨, 김어준 이 세 글자가 465명이었어요. 예,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이세돌, 바둑 이세돌 476명. 그리고 그 다음에 양정숙, 예, 735명인데 다른 분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다 잘 기억하시십니다만은 아마 양정숙 의원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이 프로까지 만들어 놓고도 양정숙이야 누구였더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미안합니다, 양정숙 씨. 그 다음에 이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었던 김조원 씨가 760명. 그 다음에 부산시장이었던 그 오거돈 씨가 1500명이에요. 그때 많이 했죠. 많이 나갔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서해 유성용 선생, 8,200명이 도와주셨습니다.
조회해 주셨어요. 그 다음이 나훈아였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전에 보니까 1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 수직 상승을 해요. 수직 상승. 14만 명. 예. 그런데 이 제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 붙을 붙자가 있습니다. 붙다, 부속하다, 붙다. 이 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천리마입니다. 천리마. 예, 기. 예, 이 말맞자 옆에 발을 기자로 쓰니 기. 미, 꼬리미. 꼬리미. 아, 이거 쓰면 꼬리미. 꼬리미. 이 요거 빼야 돼요. 요거. 부김이라는 건데 이 천리마의 꼬리에 붙었다. 뭐가 붙었을까요? 파리예요. 파리. 충자를 쓰고 파리 성자인데요. 파리 성자인데. 그러니까 파리가 뭐 날아봐야 얼마나 날겠습니까? 그런데 천리마의 이 꼬리에 붙으면 하루에 천리를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나훈아라는 이 세 글자를 풀이했더니 지금 놀랍게도 14만 클릭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나훈아 씨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조용필, 남진 또 5글자를 했는데 현재 조회수가 3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린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 남진 혹은 조용필 이 5글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 조회수가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저는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를 제가 통해서 수십 개의 한자를 풀이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는데 한자를 좋아하는데 좀 효과가 있었으면 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좋겠어요, 좋겠시우 해도 좋겠고 좋겠구마이 이것도 괜찮죠? 좋을시더 경상북도 안동 말입니다. 좋겠시임더 부산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참 왜 그 화제의 인물인 상당히 오랫동안 화제의 인물인 추미애에 대해서는 왜 세 글자는 설명을 하지 않았냐는 이 항의가 좀 들어왔어요. 뭐 항의라고 할까요? 건의라고 할까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당연히 이 추미애 세 글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미애 이 세 글자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을 추, 아름다울 미, 사랑애 정말 좋은 글자들이죠. 우리 그 뜨거운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여름 때는 서늘한 가을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을 기다리잖아요. 예. 이 가을 추와 그 아름다울 미자, 사랑 애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미자, 애자, 예. 김미애, 박미애, 뭐 서미애, 최미애, 오미애, 뭐 얼마나 많습니까? 미애들이. 예. 좋으니까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한자에는 말이죠. 참 묘한 것이 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항상 글자 속에.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가 있는 그 반면에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쓴다든지 이름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추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옛날 사람들 추자를 왜 썼냐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게 추자인데, 그죠? 추자인데 이게 원래 추자 한 3,000년 전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추자 여기다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면 여기다가 벼자가 붙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 글자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참 고약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가을을 알려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섬돌 아래에서 우는 귀뚜라미다. 야, 귀뚜라미설, 귀뚜라미. 가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가을이 되면 곡식을 논에 가면 논밭에 가면 들에 가면 많이 있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아리송하기 시작해요. 아리송의 추자가.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요것이 여기 불화잖아요. 불화처럼 되어 있고 요것이 여기 살아가지고 가을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위에 있는 줄었어요. 그런데 요것이 거북구가 아니고 거북 전혀 아닌데 이게 메뚜기를 그리다 보니까 거북처럼 잘못 그린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그게 가을에 무슨 거북이가 왜 뭐 있다고 생각하고 거북을 구워 먹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점치고 뭐 이상하게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데 전혀 관계없고 이 메뚜기 혹은 귀뚜라미를 잘못 그려서 거북구처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여기 과연 불화냐 아니면 귀뚜라미와 메뚜기의 꼴이냐 이것도 또 문제예요. 아리송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렇게 비화자 옆에 불화자 그렇죠? 화자 불화자 이게 줄여 쓰는데 이것이 이 진짜 불인지 불이라면 어떤 사람 뭐냐면 가을에 이렇게 불화자 가지고 가을에 메뚜기를 구워서 먹는다. 볶아서 구워서 먹는다. 그 계절이 가을이 아니냐. 그런데요, 이 글자를 만든 중국에서는 메뚜기를 구워 먹는 것은 그런 풍습이 별로 없고, 워낙 대륙에는 말이죠. 이 황충이라 그래서 이 황충이 메뚜기가요, 이 황충. 이 황이 크다는 뜻인데 큰 벌레가 뭐냐면, 이 덩치 하나가 덩치 큰 게 아니라, 이 수억 마리가 모여가지고 말이죠.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과장이 뻥이 좀 세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말입니다. 소가 몇 마리 서 있다가요. 다 지나고 나면 뼈가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조금 뜯어먹고 나간 거지. 그 펄벅의 대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지에도. 황충 떼, 메뚜기 떼. 그리고 메뚜기 떼를 불로 공격해가지고 말이죠. 죽이는 거. 그렇게 하니 이 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 논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불을 밝혀 놓으면 메뚜기들이 막 밤에 다니다가 막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닥 가서 여기에 흙으로 덮여 죽이는, 혹은 불을 찔러 죽이는, 막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려면 가을이 너무 좀 비참하죠. 메뚜기 떼와의 그 악전 고투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는데, 이 귀뚜라미 설로 하면 섬돌 밑에서 귀뚜라미가 또르르 우니까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원한 이런 마음이 참.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귀뚜라미면 좋겠는데 이 문자학계에서도 중국에서 이 학자들도 이 귀뚜라미 설과 메뚜기 설이 팽팽하게 말이죠. 다구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지. 다구리를 깡패들끼리 싸우는 것인데 제가 좀 실수를 가끔 합니다. 좀 싱겁기도 하지만 실수도 자주 해요. 하여튼, 다구리를 붙어도 쳐서 싸움 벌어졌다 이거죠. 귀뚜라미 파, 메뚜기 파가 있어. 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리송해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뭐 간단하게 해서 이 비화자에다가, 불화자, 이렇게 해서 가을이다. 근데 이 비화는 좋은데 이 가을에 꼭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좋게 생각한 말이죠. 이게 등화가 친해. 이 등화, 등불 등자에다가 불화자, 가을 가자 친, 독서의 계절, 등화가 친, 이때 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들에는 곡시 오곡백화가 있고, 자라 있고, 집에서는 말이죠. 낮에 일해야 되지만 밤에는 이 불을 밝히고 책을 읽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이 위에 메뚜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생략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출애라는 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미자는 뭐냐면, 여러분, 이 미자로 쓰는 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아리송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양자와 이 큰 대자를 합친 것이다. 요 대자, 양자. 이렇게 보면 큰 양, 아주 잘생긴 양, 멋있는 양, 맛도 좋고, 먹음직한 양. 거기에서 아름답다라는 의미까지도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크다는 뜻이야. 이게 크다는 뜻도 되지만 원래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잖아요. 사람이 양가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양가죽을 탁 덮쓰고 폼을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좀 양가죽을 쓰는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인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가죽 쓰고 어떤 사람은 양가죽을 쓰고 온다 이거예요. 그 양을 토템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글자를 이 강자가 바로 강족, 그러면 양을 토템으로 여기 사람이잖아요. 여기 사람이잖아요. 양이고 양을 토템으로 하는 민족을 강족이라고 중국 서쪽에 있는 족속들을 얘기하는 또 주장도 있죠. 하여튼 여기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양대가리를 덮어준 사람. 양대가리. 여러분 아까 또 다구리라 그러더니 한자를 당신 말이야 대가리가 또 뭐야? 양머리지. 여러분 요즘은 뭐 개도 개머리, 고양이도 고양이 머리, 뭐 소도 소머리 그럽니다만 우리 조상들은 안 그랬어요. 사람만 머리라 그리고 이 짐승들은 전부 대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분을 했었는데 사람과 짐승을 구분을 확실히 했는데 요즘은 구분을 안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 아가라 그래 어떤 사람이 아줌마가 우리 애기가 자꾸 우리 애기가 뭐 알아보면 자기 집에 개를 자기 애기라 그래요. 네. 사람과 짐승의 구분이 많이 없어버렸죠. 하여튼 이래서 양대가리 저는 옛날식으로 해야죠. 양대가리를 덮어 쓴 사람이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사람이고 위에 이건 뭐냐 이거 이 사람이잖아요. 위에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장식, 뭐 털도 꼽고 말이죠. 이제 뭡니까? 꽁털도 꼽고 뭐 털을 꼽아서 폼나게 장식한 사람이다. 이 세 번째 설이에요. 이걸 따른 사람이 좀 많긴 한데 이 설도 만만치 않게 아까 좀 깡패들이 쓰는 그 용어 다구리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투쟁이잖아요. 이런 이 미자에 대해서는 이런 투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리송하죠. 정말 아리죠. 여러분 이거 보면 뭐 생각합니까? 인디안 추장들 큰 모자 쓰고 막 꽁털 뭐 털 이상 막 꽂아가지고 폼 잡잖아요. 인디안 추장. 그거 아름답다는 의미가 여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자는 참 복잡해요. 여러분, 애자는 여러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애자를 왜 쓰냐면 마음심을 없애버려가지고 이렇게 쓰고 버두자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이거 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간화자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느끼고 이거 애정 말이죠. 애인 참 중국에서 애인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일본에서 애인은 그 세컨드나 혹은 그 바람 피우는 상대지만 중국에서는 마누라가 애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여자가 애인이고 이런데 좀 다 달라요. 세 나라가. 하여튼 애가 사랑이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요건 어떻게 쓰는 글자냐면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뒤를 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뒤를 보면서. 앞을 보고 입을 벌린 게 아니라 뒤를 보고 있어요. 그럼 뭐냐, 배불리 먹고 이제 뭔가 이래 곰곰이 이래 돌아가 생각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요것이 변해가지고 왜 변하냐면 요렇게 되고 그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래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 곰곰이 생각하는 거, 뭔가를 생각하는 거. 요 밑에 있는 요 밑에 뭐가 또 있습니까? 요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 요게 뭐냐면 바로 뒤집어 놓으면 요렇게 되는 여러분 뭔지 알겠죠? 이게 바로 이게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그림 좀 시원찮네요. 그러니까 이게 발입니다. 발로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애자가. 그러니까 요 뭔가를 생각하며 걸어가는 사람인데 입은 좀 벌리고 가면서 걸어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애자는. 줄까 말까. 자, 준다 그럼 뭐냐면 이게 변하면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남에게 베풀고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재물 심할 경우에는 순애 그런 말이죠. 이 순은 죽을 순자예요.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 순애보라는 유명한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순애. 순정 말이죠. 순정 순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밥이 아니고 요거 제일 멍청한 거 순재. 전 혹은 순재. 예. 재물 여기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애자는 첫 번째가 바로 사랑. 예. 준다. 사랑은 무조건 다 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말까. 이게 준다죠. 준다. 이거 만다. 안 준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마음이나 이런 걸 말이죠. 남에게 주지 않는 건 뭡니까? 주지 않는 거.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애자에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고, 아깝다. 그러니까, 사랑은 준다고, 아깝다는, 아까워서 못 줘요. 아깝다는 주려고 다가 만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양지차가 있죠. 예. 요때 두 번째 만다의 애는 뭐냐면, 여러분 요 글자 아시죠? 요 글자, 요거 지워야 되나? 요거 보입니까? 요렇게, 여기 뭡니까? 인.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요렇게. 인색. 여기 아까워서 인색하고 못 주는 거예요. 애자에는. 그러니까 애자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추자가 이게 귀뚜라미인지, 이게 그 메뚜기인지, 이게 지금 계속 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아리송하죠. 미자가 큰 양을 뜻하는지, 양대가리를 덮어 쓴 모양을 뜻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머리에다가 여러 가지 양과 관계없이 아름다운 장식을 한 것인지, 이 세 가지가 말이죠. 팽팽하게 지금 답이 안 나와 있죠. 아리송해요. 네, 도대체 뭐가 말인지 몰라요. 또 애자도 말이죠. 준다는 뜻이 있고, 만다는 뜻이 있고, 주면 사랑이고, 만다면 뭡니까? 인색이는 거예요. 인색함, 아끼는 거죠.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화제의 인물인 이 주미애 씨는 이 자기가 과연 이 아리송한 상태에서 그 있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이 가을, 맑고 맑은 가을 하늘 같은, 맑잖아요. 맑은 가을 하늘. 그리고 또 이 미자는 아름다움. 그리고 애는 줄까, 말까가 아니라 줄까에 있는 사랑.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게 받았을 때 자기가 이름대로 사느냐, 아니면 거기에 숨어있는, 거기에 비밀이 숨어있는, 음흉하게 숨어있는 바퀴벌레 같은, 비행균 같은 그것처럼 사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추씨는 원래 중국에서 온 성이죠. 그런데 고려 때 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성이, 이 추씨가 추계 추씨와 전주 추씨 두 파가 있고, 같은 조상에서 전국에 한 500명 정도, 5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추씨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바로 저는 이분을 알기 때문에. 추적. 여러분, 이분 알죠? 이분 누굽니까? 고려 후기에 유명한 이 문신이었는데, 바로 이 명심보감, 이 보물 보자고, 이 감자는 거울 감자예요. 거울감. 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남긴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재밌는 게 말이죠. 이 이거 우리나라 이 추적 선생의 명심보감이고, 중국 그 추적 선생보다 조금 뒤 사람인 중국 그 원나라 말 명나라 초엽에, 이 양반이 원나라 말 명나라 초엽에 이게 여기 여러분 글자 처음 보는 글자죠. 이게 범자예요. 우리나라에도 범씨가 특히 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가면 범씨들이 좀 있어요. 예. 범리본이라는 이 학자가, 이 양반이 또 명심보감이랑 똑같은 제목의 책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게 판본이 두 개인가? 아리송하죠? 그런데
이 법리본의 이 명심보감은 이게 중국의 수많은 이 서적 가운데서 산더미처럼 많은 서적 가운데서 제일 먼저 유럽어 가운데서도 외국어 그 가운데서도 서양어 그 가운데서도 스페인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이게요. 16세기 때로 봐요. 근데 이게 스페인어에서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명심보감이 제일 먼저 번역된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참 중요한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이거 있죠, 여러분. 이거 천자문. 천자문 이것도 원래는 한 종류가 아니에요. 몇 가지 종류인데 대표적인 뭐냐면 이 종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에다가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요 육달을 하고 여기 부자를 쓰고 여기에다가 한 줄 긋고 이렇게 하면 요 개자죠. 요 종요라는 분이 있는데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여기다가 종왕 그러면 누구냐면 종요와 왕휘지를 그냥 치는 거예요. 중국 최고의 서성, 글씨의 성인할 때 종요. 이 종요가 지은 천자문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종요를 잘 모르면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은 그 외에 청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이 청나라를 멸망시킬 때 그 위나라의 대장군이 누굽니까? 종회. 이 종자에다가 종회 알죠? 종회가 제갈량의 누굽니까? 후계자인 강유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보면 쉽게 평정이 되가 죽는 아까운 인재 있죠. 그 종회의 아버지가 종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기억이 좀 나시죠? 삼국지를 보신 분들은. 예, 삼국지 끝에 가면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종회. 예. 그런데 이게 종요가 지은 천자문이 있고, 또 그 뒤에 양나라 때의 여러분 잘 아는 누굽니까? 주흥사. 양나라 때 흥할 흥자. 예, 주나라 흥사. 이 주흥사. 이 흥자고 사자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름 보면 알 수 있죠. 그 이름 지은 아버지가 우리 집은 자식이 참 숫자가 별로 없으니까 너는 이 후손들을 많이 일으켜라 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이런 염원을 담은 글자잖아요. 이름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나마나 이 주흥사의 아버지가 뭐 외동 아들이고 또 할아버지고 뭐 별로 그 자손이 번창하지 못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주흥사가 자식을 며칠 낳았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분명히 효자였다면 자식을 많이 낳았을 거예요. 벼슬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 위대한 천재여서 천자문도 만들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천자문이 왕인박사, 왕인박사에 의해서, 백제의 왕인박사에 의해서 일본에 전해진 천자문이 과연 이게 종요의 천자문인지 주흥사의 천자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리송해요. 그러니까요. 이 추자나 미자나 애자나 천자문이나 이게 다 보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아리송하죠. 근데 뭐 세상에 뭐 확실하고 분명한 거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점점 적어질 거예요. 아무리 이 매스컴이 발달하고 해도 다 터놓고 확실히 깨는 게 아니라 막 숨기기 시작하고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면요 이 세상에 뭔가 시시비비를 가릴 방법이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송해, 그러니까 저는 말입니다. 이은하, 여러분 이은하 아십니까? 야, 이 왕인하고 이은하가 옆에 쓴 이은하가 이은하, 예, 이은하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은하수 아닙니까? 은하수 그렇죠? 이은하. 예. 노래 아리송해, 여러분 아십니까? 아리송해. 그다음 어제 한 너의 말이 아리송해.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리송하다. 아이고 여러분, 제가요 이 한자를 놓으니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노망이 든 모양이에요. 뭐 그래도 이것도 수업인데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부르지 않나.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